미국 군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쾌속정 6척을 격파했고 이제 위기는 테헤란과의 해상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이번 작전은 중앙사령부가 자유 프로젝트 내에서 상선들을 위한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려는 시도 중에 벌어졌습니다. 이 쾌속정들은 이란군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미국이 보호하는 선박들을 향해 돌진했고 동시에 드론과 미사일도 미군 작전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파치와 시호크 헬리콥터가 6척의 선박을 타격하며 혁명수비대에게 이 항로를 두려움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밀손 알비스였습니다. 브래드 쿠퍼 제독 미 중앙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이 보트들은 단순히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트들은 오만 해역의 강화된 안전구역을 통해 상선들을 안내하려는 프로젝트 리버티의 진전을 방해하려는 이란의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수주간 이어진 이란의 봉쇄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수백 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었고 수천 명의 선원들이 뚜렷한 출구 없이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민간 선박을 보호하고 통로를 개방하며 무장한 소형 선박들이 항로를 해상 함정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그 6척의 소형 보트가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앙사령부는 이란군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미국의 보호를 받는 선박들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퍼는 이러한 위협들이 정밀하게 방어용 탄약을 사용해 격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워싱턴은 그 쾌속정들이 선을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평범한 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위협을 어디까지 용인할지 시험하려는 계산된 압박의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 6척의 이란 쾌속정에서 사망자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소식통들은 선박 파괴를 확인했지만 사상자 수에 대한 공개적인 집계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데 해상 위기 상황에서 이 숫자가 없다고 해서 사건의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실은 미 해군이 경계태세에서 벗어나 워싱턴의 주장에 따르면 상선들을 위협했던 선박들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메시지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이란은 고속정을 이용해 해협을 위협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공격적인 접근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정은 혁명수비대가 잘 사용하는 전술의 일부입니다. 작은 배, 빠르고 추적하기 어려운 배를 이용해 더 큰 선박을 포위하거나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테헤란은 구축함과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속도와 수, 도발에 주로 의존합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입니다. 한 척의 고속정이 나타나고 또 한 척이 접근하며 세 번째는 항로를 막으려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충분한 혼란을 일으켜 상업활동을 방해하고 보험사들의 위험 부담을 높이며 해운회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압박을 자유 프로젝트가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분쟁의 중심지인데 페르시아만을 오만만과 아라비아해로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통로를 장악하느냐가 압박의 일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두 척의 미국 국적 상선이 해협을 통과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상황을 지켜보세요. 중앙사령부는 이 진전이 통로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상선들이 해당 지역을 통과했다는 사실과 선박을 잃었다는 사실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다툼은 군사 충돌 시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쪽은 통제력을 보여주려 하고 다른 한쪽은 패배의 이미지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작전상 사실은 테헤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항로 통과를 발표했고 회랑이 가동되었으며 미군 사령부가 이란군은 거리를 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보트들이 하고 있던 일은 항로 개방을 방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워싱턴이 구축함, 헬리콥터, 항공기, 드론, 전자전, 수중전력 등
더 큰 구조로 보호되는 선박을 이동시키려 할 때 이 보트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단순히 한 척의 선박만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어층으로 이루어진 더 넓은 보호구역을 만들어 이란이 고립된 표적을 선택해 횡단을 협박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치와 시호크 헬리콥터로 대응한 것은 미국이 쾌속정의 전술에 신속하게 맞서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항공기들은 바다에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가까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며 대형 함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국 측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 사건에서 이 항공기들이 6척의 선박을 격침시킨 주역이었습니다. 목표는 영토를 점령하거나 지상전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해협이 다시 열리는 동안 이란의 소규모 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거나 봉쇄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의 이유는 또한 인명 위험에 있습니다. 자유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가 해당 지역에 갇힌 선박과 승무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작전으로 소개했습니다. 국제 언론에 인용된 추정치에 따르면 항로가 사실상 폐쇄된 이후 850척이 넘는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걸프 지역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박을 위협하기 위해 파견된 이란의 각 쾌속정은 워싱턴만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쾌속정은 바다 노동자, 운송회사, 선원 가족,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까지 압박합니다. 역사는 쾌속정이 해군력의 열세를 도발과 대규모 공격으로 만회하려는 세력에 의해 사용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1988년 4월 18일 프레잉 멘티스 작전 중에 미 해군은 걸프 해역에서 이란군 표적과 맞섰습니다. USS 세뮤얼 B 로버츠호가 기뢰에 의해 손상된 후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충돌에서 이란의 고속정들도 전투에 가세해 상업용 선박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강경했고 역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테헤란이 바다를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할 때 워싱턴은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보통 대응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바다에서 이런 종류의 위협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수년 동안 타밀 타이거스의 해군 부대인 시 타이거스의 작고 빠른 선박들과 맞서왔습니다. 이들은 속도와 벌떼식 공격으로 더 큰 함정을 공격했습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 연계된 세력들도 선박, 드론, 즉흥적으로 만든 해상 수단을 사용해 상업 활동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상 보호 임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패턴은 항상 비슷합니다. 전통적인 전력이 부족한 집단이나 정권이 항로를 비용이 많이 들고 불안정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더 강한 해군의 대응은 두려움이 봉쇄로 이어지기 전에 그 공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자유 프로젝트가 회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선박들이 오만 해역을 통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운 회사들은 여전히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여전히 위험하고 전통적인 항로 근처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기뢰에 대한 경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6척의 쾌속정을 제거해도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단계, 즉 미국의 보호가 해상 구역을 다시 유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지 시험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란에게 이 6척의 선박 손실은 단순한 전술적 좌절 이상입니다. 이는 쾌속정을 통한 위협 전략이 직접적인 장벽에 부딪혔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에게 이 작전은 통제력의 과시가 됩니다. 2척의 상선이 통과했고 위협은 차단되었으며 적대적인 선박들은 무력화되었습니다. 혁명 수비대에게는 선택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물러서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서사를 잃게 됩니다. 계속 고집하면 전 세계 앞에서 다른 전력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는 한 가지 무거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은 항로를 공포로 통제해 온 힘을 잃는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 방안을 찾을지입니다. 물러설 의사가 없는 해군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끝나면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